이번 단원은 4학년 2학기 과학 단일교과 수업 중 그림자와 거울 단원을 아이비의 교수학습 접근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으로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그림자와 거울을 소재로 하여 빛의 직진과 반사와 같은 성질을 이해하고 그 빛의 성질을 인간이 활용한 여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인간은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를 편리하고 심미적인 삶을 위해 활용한다는 개념적 이해에 도달하고자 본 단원이 계획되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이 세 개 중에 질문하기를 우리 데려와서 우리 수업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질문을 가져가 주세요. 자. 곰곰이 읽어보면서 이번 단원에서 뭘 배워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첫 번째 활동인데요. 여러분이 모든 친구들이랑 모여서 내가 만든 질문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기 활동에서 첫 번째는 활동지에 친구의 질문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 친구 질문 좀 잘 만들었네? 하는 질문에 웃음 스티커를 하나 똑 붙여주고 왜 이게 좋은 질문인지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활동 장소는 모둠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서 활동해도 괜찮습니다. 자,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종이의 그림자가 어떻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일까? 그리고 거울을 이용한 작품에는 왜 거울에 비친 것은 반대로 될까요? 나는 이거 거울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해줄게. 나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거울이 많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여기다 스티커를 붙였어. 좋은 질문 같아요 하는 질문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기환이. 거울에 비친 것은 왜 반대로 보일까? 거울에 비친 게 왜 반대로 보일까라는 질문이 나왔군요.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랑이. 저희는 그림자는 물체를 가까이 스크린에 대면 그림자의 크기가 커질까 작아질까요? 그림자가 물체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군요. 이것도 한번 이렇게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림자, 이거? 거울. 이번 단원명은 이 그림자와 거울입니다. 그림자와 거울 단원을 탐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은 이미 다 만들었어. 그러면 그것을 우리 렌즈 개념별로 분류해서 여기 칠판에 붙여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은 반대로 보이는 아닌가 관점인가? 상태 보이는 거잖아. 왜 원인을 말하는 거야? 인과 아닐까? 인과. 둘 다 인과. 이건 기능. 렌즈를 공개할게요. 이번 단원의 렌즈는 바로 인과랑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뭘 것 같아요? 자, 질문이 아쉽게 나오지 않은 렌즈예요. 크게 두 가지 만들어내 볼 건데 이 그림자와 관련된 인과 질문 이 중에서 어떤 질문으로 하면 우리가 이 탐구를 하는데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림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그림자의 크기에 대한 질문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와 관련된 것도 그림자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 그림자에 대한 자세히 알 수 있는 특성이나 성질 같은 걸. 특성, 그 다음에 질문들. 그럼 그림자가 인과니까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그림자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생기는지. 그럼 그게 첫 번째 우리가 탐구 질문으로 해결해 볼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거울과 관련돼서 또 인과 질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러면 어떤 렌즈 개념이 되어버리죠? 기능이 되어버리겠네요. 우리는 지금 인과의 렌즈로 볼 거예요. 거울은 왜 사물이 똑같이 비춰지는가? 거울은 왜 사물이 똑같이 비춰지는가? 어때요? 비춰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럼 이렇게 발전시켜 볼 수 있겠죠? 그럼 거울은 왜 물체를 똑같이 비추는 성질이 있는가? 그럼 지금 질문을 여러분 적어봅시다. 거울은 왜 물체를 똑같이 비추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왜 똑같이 물체를 비추는 성질을 지녔는가?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했네요. 그럼 이 그림자와 거울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질문을 확장을 해야 그게 우리가 필요한 탐구잖아요. 그쵸? 그러면 연결. 그림자와 거울을 뭐와 연결해 볼 수 있을까? 누가 활용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인간? 사람? 네. 그럼 인간과 빛을 연결한 질문을 한번 그럼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인간과 그림자와 거울을 활용한 질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친구. 민준이? 인간은 빛을 이용하여 생활하는가? 라는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혹시 이거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대로 좋다 라는 의견이 있는 친구? 기환이? 인간은 그림자와 거울을 어떻게 이용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호가 마지막 종합해볼래? 인간은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자와 거울을 활용하는가? 자, 핵심 질문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 본 거고 이 핵심 질문은 나중에 개념을 더 높여서 빛이란 용어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그림자와 거울을 더 높여서 우리가 탐구를 하면서 그 단어는 바꿔나가 볼게요. 핵심 질문이 나왔죠?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자기 초기 생각을 거기 적어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살아온 지식으로 생각해서 적어보세요. 자, 이 초기 생각이 단원이 끝났을 때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 기대하며 탐구를 계속 진행해 볼 거고요. 표지에 선생님이 이번에 미리 탐구 기능과 토선학습자상 여러분이 도달해야 되는 공통적인 목표를 적어놨어요. 어떤 탐구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어떤 학습자상과 관련된 것이다를 추측해서 한번 거기에 적어보세요. 혼자 생각하기 힘들면 모둠끼리 같이 상의해봐도 좋아요. 빛의 성질이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한다는 어떤 탐구 기능과 관련된 거죠? 조사. 발표 자료와 함께 탐구 내용을 발표하는 건 어떤 탐구 기능이랑 관련된 거죠? 그럼 의사소통. 그럼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지 이제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자, 다음 토선학습자상으로 넘어가서 그림자와 거울을 관찰하여 빛의 여러 가지 성질을 설명한다. 자, 관찰해서 설명하는 거는 탐구하는 사람.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하는 사람으로 이번 단원의 목표를 정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10명이 모두 도달해야 되는 공통적인 목표고요. 1쪽을 보면 이제 나의 성장 목표를 적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탐구 기능, 그 다음에 학습자상을 적고 이번 단원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좋을지 각자 생각해서 적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파란 칸에는 이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수업에서 학생은 주어진 탐구 기능 목표 외에 자신이 성장시킬 탐구 기능 목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목표를 단원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성찰해 나가게 됩니다. 수업에서 학생은 주어진 탐구 기능 목표 외에 자신이 성장시킬 탐구 기능을 직접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목표를 단원 전반적으로 스스로 성찰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주체는 학생입니다. 학생은 교수학습 전반의 과정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갖게 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궁금한 것을 직접 탐구해 나가고 탐구 과정에서 선택을 하고 또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자 주도성이 길러집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이제 다짐을 하면서 끝날 건데 돌아가면서 4개 중에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제가 이번 단원을 통해서 도달할 거예요 라는 것을 하나씩 말하고 오늘 이제 처음 준비하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아부터 시작할게요. 2가지 이상의 매체를 이용해 조사한다. 조사를 하는 선아가 기대됩니다. 저는 조사예요. 확실한 정보를 찾는다요. 무조건 많은 정보 찾기보다 확실한 정보를 찾는 지환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사소통이고 모든 친구들과 서로 협업하며 의사소통 기능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빛의 특징을 조사해 그림자와 거울의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표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제 다음 과학 시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탐구 들어갈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박수 4번으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박수 4번 시작. 이렇게 학생들은 앞으로 어떤 탐구를 할지 인지하고 기대하며 다음 수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탐색하기, 일반화하기, 적용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빛의 성질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에서는 오늘 학생들이 설정한 탐구 목표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이게 나타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듯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은 학생의 배움이 학교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진짜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돕습니다.